네, 이제 챕터 25 대기 시간과 근로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이 이제 밤 시간이고요. 겨울밤입니다. 강의하다 보면은 잠깐 이때쯤 되면 출출하고 또 단 게 막 먹고 싶어져요. 단 게 땡겨가지고 잠깐 밖에 나가서 먹을 건 좀 사왔어요. 제가 M&M을 사왔거든요. 요거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작년 이맘때쯤 실강의도 하고 책도 쓰면서 지금 이 시점이 제가 책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책도 쓰면서 쓰다 보면 막 단 게 땡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요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M&M을 거의 하루에 3봉지 이상씩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너무 갑자기 불어가지고 힘들어지고 그래도 이제 못 끊겠더라고요. 여름 때까지 내내 먹다가 도저히 이건 큰일 났다. 살이 너무 불어가지고 못 먹겠다 라고 해가지고 과감하게 끊었습니다. 끊은 지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됐는데 갑자기 작년 생각이 나다 보니까 작년 이맘때쯤 여전히나 이러고 있었지 생각하니까 갑자기 이게 또 땡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또 3봉지를 사오고 말았습니다. 이미 한 봉지 까먹었고요. 2봉지 이제 이거 강의 끝나고 먹으려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자, 오면서 그 고양이 울음소리가 막 들렸는데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밤에 고양이 울음소리가 되게 좀 가끔은 좀 무섭게 들리잖아요. 애기 울음소리처럼 들리고 제가 96년도에 군대 있을 때 저는 이제 산에서 철책 근무를 했었거든요. 밤에 이제 새벽 근무 철책을 다니면서 이제 그 철책 같은 거 보면서 검사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그때 이런 고양이 울음소리 들으면은 깜짝깜짝 놀랐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또 그때 생각도 났어요. 자, 각설하고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근로시간의 의의 보시면 자, 먼저 여기 판례 보시면 이 태화사군 사례와 아파트 야간 경비 사례가 있는데요. 이 태화사군 사례는 옛날에는 잘 보시는 것처럼 근기법 규정, 즉 근기법 50조 3항 뭐냐,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작업을 위해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라고 하는 규정, 요것이 요 태화사군 사례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실근로에 투입하지 않는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게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문제가 됐는데 이 판결에서 명문으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 판결에 기해 가지고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다 라고 하는 이런 법 규정이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법 규정대로입니다. 대기시간은 시간이다. 다만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개념이죠. 근로자가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계약에 따라서 실제 근로 제공하는 실근로시간이 근로시간이고요. 이런 근로시간에는 크게 법정 근로시간과 소정 근로시간, 그 다음에 실근로시간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일반적이에요. 주 40시간, 일일 8시간. 요게 그 맥시멈입니다. 자, 이게 법은요. 이렇게 주 40시간, 일일 8시간 요걸 법정 근로시간이라고 해가지고요 정해놓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라고 해가지고 연장근로 또는 초과근로라고 해가지고 추가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또 어떤 시간 이상은 아예 근로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주 52시간 이상은 아예 근로 그 이상은 못하게 만들어버려서 만약에 52시간 이상 시킬 경우에는 근기법 위반돼 버립니다. 자,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요게 이제 일반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맥시멈 시간, 그것이 주 40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연속 근로자, 나머지 유해 위험자업 종사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정 근로 시간, 요거는요 나중에 연차, 휴가, 수당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 이제 이런 수당 산정의 근거가 되는 시간이 소정 근로 시간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법정 근로 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이에요. 이게 소정이에요. 소정.
법이 정한 게 아니라 당사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 하에서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특히 언제요? 연차, 휴가, 수당 정할 때 이제 근거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정 근로시간 초과해가지고 근무한다 하더라도 그 총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 아까 주 40시간 일 8시간 범위 이내인 경우라면 그때는 연장 근로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실근로시간은 실제 작업 개시해서 종료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사용자의 지감독에서 벗어난 휴식 시간은 제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대기 시간, 그 다음에 실근로에 부수되는 시간, 옷 갈아입는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들은 모두 즉 사용자 지휘 명령하에 행하진 경우 또는 업무 수행에 필수 불가결하는 경우 등에는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장 갈아입는 시간, 작업도구 준비 시간, 작업 지시 위한 회의 시간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드라마 송곳 보면은 원래 마트 이제 근로자들이 4시에 퇴근하는데 갑자기 3시 한 40분부터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희원인가요? 그 담당 부장이 막 누발대발하면서 다 어디 갔어?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수인 과장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근로기준법상에 이런 복장 갈아입는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이다. 따라서 우리 복장 갈아입는 시간 다 포함시키겠다라고 해가지고 복장 갈아입는 시간 달라. 그 시간이 한 20분 정도 되니까 3시 40분부터 우리는 근무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복장 갈아입는 시간 등등 이런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최근에 나왔던 판례죠. 대기시간 또는 휴식과 수면시간과 근로시간입니다. 자, 문제점은요. 아파트 경비원이 야간 휴게 시간에 근무 초소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것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도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여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근기법 규정의 태도는요. 근기법은요. 자, 방금 읽었죠.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우리 혹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벽에 야간에 한번 수차로 들어오셔서 쉬시면서 또는 수면 취하고도 자꾸 이제 뭐 가수면이죠. 이게 쉬는 시간도 있으시단 말이에요. 게다가 경비원 분들은요 거의 맞교대로 해가지고 하루 근무 풀로 근무하시고 그 다음날 또 풀로 쉬시고 이런 패턴으로 근무를 하십니다. 원래 3교대가 가장 좋은데 이 맞교대 사람이 이제 그 아파트마다 스타성이 다르겠지만 여의치 않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관리비 줄이기 위해서 맞교대로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데 맞교대 돌리다 보면은 그 중에 밤도 있잖아요. 이 야간 시간에 이제 피곤하시니까 잠깐 쉬고 계시다가 만약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면은 그때 출동하셔가지고 일 봐주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가수면 취하고 잠깐 쉬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인지 근로시간을 본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임금을 다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근로시간 아니다 하면 임금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판례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조장을 통해서 경비원들의 야간 휴게시간 등에 관한 실질적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라고 하면서 아파트 경비원들이 야간 휴게 시간에 근무 초소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때 어차피 사용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지휘감독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그 새벽에 뭐 누수가 난다든가 무슨 일이 있다든가 하면은 경비실에 연락하면은 경비원 아저씨들이 올라오시잖아요. 그 일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즉각 출동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대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이라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근기법상의 근로시간이란 검토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료를 제공하는 시를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식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점심시간 이런 것들은 휴게 시간이잖아요. 이때는 자유롭게 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은 그렇고요. 한번 이거 한번 판결 로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이어서 챕터 26번 유연근로제, 연장근로, 제한 휴게 휴일. 사실은 이 서브가 이렇게 늦어지게 된 거는 이 파트 때문이에요. 지금 이게 가장 이슈화 됐던 거거든요. 특히 이제 이 부분 말고 맨 마지막 파트에 있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휴일 근로에 일주간 연장 근로 포함되는지 여부,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이슈화 돼 있고, 국회에서 이 부분 때문에 행정 해석을 달리 보겠다라고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판례도 지금 대법원에 계속 중에 있어요. 이럴 때 이거를 입법으로 해결하자, 여기에 대해서 노 사측 또는 근로자와 사측이 팽팽하게 대립돼 있고요. 이게 국회에서 막 싸움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까지, 2017년도 12월까지, 그 12월 말까지 여기에 대해서 통과시키자, 어떤 정하자, 휴일 근로에 일주간 연장 근로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 정하자,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다툼이 있어 왔었지만은 결국은 지금 그 다툼만 있다가 입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게 개정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시험 볼 때까지는 아마 적용이 안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하여튼 예의주시하게 보고 있고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이거 법 통과되면은 서브에 반영하려고, 이게 대대로 이제 약수령으로 찍히던 그런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법으로 딱 규정되면은 참 좋겠다 생각해. 그러면 이제 서브도 바뀌고 내용도 바뀌고 또 시험에 나오는 그 확률도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감안해가지고 쓰려고 했는데 결국은 통과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시간만 늦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은 법조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판례도 없지 않습니까? 법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께서 쓰시면 되겠어요. 자, 유연 근로 시간제라는 것은 유연하다, 유연. 굉장히 탄력적이다라는 것이에요. 탄력 근로 시간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선택적 근로 시간제라는 게 있고, 즉 근로 시간을 선택하는 거죠. 나는 오전 일찍 출근해서 오후 일찍 퇴근하겠다. 또는 나는 오전 애기들 유치원 보내고 출근하기 때문에 늦게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로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연장 근로는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연장 근로는 제한되게 되어 있고요. 또 심지어는 제한에는 금지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뭐냐?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미리 정한 바에 따라서 특정한 주 또는 날에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한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이 일주간의 법정 근로시간 얼마죠? 40시간. 이것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서 취급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근로시간 초과했을 경우는 초과 근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이고요. 사용자는 취업규칙 정하는 바에 따라서 2주 이내에 일정한 단위 기간을 평균해서 일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게 할 수 있다. 언제입니까? 이게요, 이제 막 물량이 갑자기 몰릴 때 있잖아요. 물량이 갑자기 몰리고, 또는 어때는 일이 없다가, 한동안 없다가 어때 밀리고, 이럴 때는 이렇게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제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있죠. 어떤 경우냐면 근로자가 어느 때 그 휴가 덧붙여서 오랫동안 여행을 가고 싶어요. 한 달짜리 여행하고 싶을 때 근로시간을 미리 다 땡겨 쓰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이제 사용자가 허락만 하면은 가능은 하게 되겠습니다. 자, 요건 취업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자,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여부, 이건 필요 없다. 집단이 아니라 이거 오타났네요. 집단 동의 여부, 이게 동의는 필요 없다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주 48시간 초과 금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있고, 이것도 한번 여러분께서 금기법 제51조 2항 본문에 있는 것이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연장근로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한 초과하지 않는 이상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 지급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고요.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서 근로자 근로시킬 경우에 기존의 임금 수준보다 낮아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 임신 중 여성 근로자, 유해작업 종사자에게는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 적용이 제외되기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힘든 사람한테 탄력적 근로시간이 돼가지고 엄청 그 시간을 초과해가지고 근로시킨다는 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못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선택적 근로시간제, 출퇴근자라고 해가지고 근로자가 일정한 정상기간 동안에 일정한 시간을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일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선택하는 시각에 시작하고 종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오후에 오후 시간을 좀 잘 보내고 싶어요. 학원도 가고 싶어요. 등등 하면서 아침 일찍, 나는 새벽형 인간이기 때문에 일찍 출근하겠습니다. 보통 다 9시 출근하는 걸 나는 한 새벽 7시에 출근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남들 6시에 퇴근할 것을 나는 4시에 퇴근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선택한단 말입니다. 또 방금 전 얘기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애가 지금 유치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유치원 데리고 난 이후에 출근하겠습니다. 한 11시쯤 출근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뭐 7시나 8시까지 근무하다가 퇴근할게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건은 최규칙으로 규정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을 것을 요하고요. 이런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자, 근기법 제52조, 29조 이런 부분은 시험에 안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다? 법조문에 너무 자세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시험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또는 여러분께서 객관식용으로 한번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관식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법조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연장근로 제한 의 보시면 근로시간에 대해서 법률 정한 기준을 초과해서 근로하는 것을 연장근로를 하고요. 자, 연장근로 완전히 금지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자, 일정한 제한에서 허용은 합니다. 자, 합의로 연장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규칙적 근무 형태의 합의 연장이 있는 것이고 연장의 한도가 있습니다. 자, 일주 12시간 한도로 허용한다가 되기 때문에 포탈에서 일주에 몇 시간 허용한다고요? 일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다가 플러스 12시간까지만 하기 때문에 일주 12시간만 허용하는 것입니다. 12시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따가 이제 휴일근로, 연장근로 그거 판단할 때 요게 어떤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52시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하루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시간 특정 일에 집중하는 것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산후 1년 이내 18세 이상 여성에 대해서는 자, 이제 더 기준이 엄격하게 초과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건기법 71조 보시면 되고 연수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본 일반 근로자의 경우 요거 기억 잘 해주시고요. 나머지 특례가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탄력적 근무 형태에서 합의 연장 마찬가지로 일주간 12시간 한도로 탄력적 근로시간 요거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한번 법 규정에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만 특별 연장 근로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노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가지고 합의 연장 한도 초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보통 이제 전쟁 났을 때 이런 경우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또는 어떤 큰 뭐 대지진이 생겼을 때 포항에서 막 지진 났잖아요. 지진이 나가지고 이번에 막 사상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환자가 병원에 막 들어온단 말입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그 근로자들이 나 연장 근로 못하겠습니다 하고 연장 근로 뭐 못하겠다는 거 그렇게 표현하진 않겠죠. 연장 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허용 한도를 초과해서 연장 근로 사용자도 시킬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로서 지금 너무 시급하고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노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가지고 특별 연장 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거는 아주 긴급하고 또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어떤 천재지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꼭 필요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요. 고노부 장관의 인가, 그다음에 본인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일주 12시간 초과해가지고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40시간 플러스 12시간이니까 초탈해가지고 이제 52시간이죠.
그걸 말하는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고노부 장관은 이미 시행된 근로시간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한다면 일단은 휴게 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좀 너무 이제 특별 연장 근로 한다 하더라도 너무 혹사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때는 일부러 고노부 장관이 쉬게끔 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대유명령, 이렇게 대유명령 위반 시에는 벌칙 적용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별 연장근로 돼 있고요. 자, 이제 특례 연장근로. 특별한 경우 운수업 등 사업에 있어서 사용자가 근로시간과 서면 합의할 때 일주 12시간 초과해서 연장근로 가능하다. 자, 이거 토탈 50 이상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일정한 직업군의 경우 말하는 것입니다. 운수업 또는 금융보험업 뭐 이런 분들, 부품 판매업, 영화 제작, 흥행업, 특히 영화 제작 하시는 분들은요, 막 새벽에 영화 제작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또 의료하시는 분, 병원 말입니다. 이런 분들, 또 사회복지사업, 지금 뭐 어르신들 뭐 이제 살피고 이런 분들인데 연장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분들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할 경우에 개별근로 동의 없어도 이렇게 특례 연장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운수업이라고 하시면 돼요. 운전 같은 경우 새벽에 서울서 부산 뭐 이렇게 막 수시로 다니시잖아요. 물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근무 시간 정해놓고 사무실도 와서 여기서 근무하는 형태랑 달라요. 주로 외부에서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특례 연장근로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연장의 한도 12시간 초과해서 연장근로 가능하다. 자, 됐습니다. 자, 주 50 이상 한도 초과 가능하다, 이런 말이 되겠고요. 자, 다음 휴게는 일 근로시간 도중에 잠시 사용자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4시간에 30분. 따라서 보통 하루 8시간 근무시키기 때문에 1시간, 주로 점심시간이죠. 이런 근로시간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여 방법은 근로시간 도중에 4시간 하고 30분 무조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따라서 작업 종료 후 또는 작업 전에 미리 부여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자, 사용 근로자의 휴게 시간 방해 금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의해서 제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권에 의해서 제한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판례는 휴게 시간 중에 유임을 배포하는 것. 비록 휴게 시간은 그 근로자에게 마음껏 활용하게끔 하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허락 없이 유임물을 막 배포한단 말입니다. 회사에다가. 회사를 막 이제 혼란스럽게 한다고 본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의 휴게를 방해하거나 구체적으로 직장 질서 문란케 하는 등, 자, 시설 관리상의 목적에 이것이 바로 시설 관리 목적에 반한다는 것이에요. 반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인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게 뭐예요? 자, 다른 근로자 휴게 방해하거나 구체적 직장 질서 문란케 하는 거. 이게 뭡니까? 사용자의 시설 관리권이에요. 이렇게 휴게 시간 활용과 사용자의 시설 관리권이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런 시설 관리권의 목적이 반하지 않으면 허용하지만 목적이 반할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나중에 유의물 배포 문제가 기출이 됐었고요. 이제 나중에 배울 것입니다. 판례로 리딩 케이스로 나옵니다. 유인물 300장을 휴게 시간에 뿌렸어요. 이런 경우 뿌렸다는 걸 가지고 해고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걸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기에 대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자, 휴게 시간 특례가 있고요. 휴게 시간을 변경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뭐 근무 끝나고 휴게하든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간 도중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다음 휴일. 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자, 이 유급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월요일 줄 수도 있고 뭐 화요일 줄 수도 있고 반드시 일주일에 하루 준다는 얘기예요. 자, 따라서 토요일은 유급휴일입니까? 아닙니까? 토요일은 유급휴일 아니에요. 토요일은 일 안 하면 저는 임금 없는 겁니다. 주 5일 근무면 5일치 하고 플러스 일요일 6일치 월급을 주는 것이에요. 취지는 피로회복 문화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휴가 구별. 휴일은 근로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고정 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휴가는 본래 근로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 근로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 휴가는 어차피 대부분 유급 휴가잖아요.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 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이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위해서 주는 것이니까 차이가 있다. 자, 유급주 휴일이고요. 자, 일주 평균 1회 이상 주일은 유급휴일이게 되는 것입니다. 요건은 개근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불문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쟁의행위 주의수단. 이건 이제 재미난 판례가 하나 있었어요. 자, 유급휴일은 평상적인 근로관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자의 근로지급 의무 등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쟁의행위 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해서 임금지급 청구할 수 없다. 여기 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래 열심히 일한 7일, 5일 동안 일한 사람 하루 정도 주 1회 휴일을 주잖아요. 일요일날. 그런데요, 쟁의행위한 사람, 이제 일 안 하고 이제 노동 적법한 쟁의행위입니다. 쟁의행위를 하는 분들은 일단 일은 안 하시잖아요. 일은 안 하시고 다만 적법하게 쟁의행위 하시는 거예요. 이때 무노동 무임금이기 때문에 급여 지급 청구는 못해요. 5일 동안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 청구, 임금 청구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내가 5일은 안 했지만 어차피 내가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일요일은 쉬면서 돈 받는 거 아니야. 따라서 내가 5일 동안 일을 안 했지만 적법한 쟁의행위였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이 쉬는 날 일요일은 쉰다 이거예요. 쉬니까 그때의 줄 어떤 그 급여는 나에게 주라, 즉 주휴수당은 주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판례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이런 주휴수당은요, 유급휴일은 평상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 쟁의행위일 경우에는 이런 관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